교재는 200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번호를 가지고 성별을 표시하는 과정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를 이용하여 성별을 출력하시오. 그런데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의 자리가 1 혹은 3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 이렇게 하고요. 2 혹은 4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라고 출력하래요. 함수는 추수 함수하고 MID. MID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번호 8번째 거를 잘라야 되는 거니까요. 는 추수 성별 코드를 가지고 성별 코드가 1이면 남자요, 2면 여자요, 3이면 남자고 여자인 경우는 4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네,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별 코드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따라서 추수는 골라잡아 하나거든요. 다음 중 4개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가져라. 그러니까 성별 코드는 MID 주민번호의 8번째에서 한 개를 자르면 그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L의 15번째죠. L의 15번째. 이게 답이 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예. 이상 없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볼까요? 이거네요. 여자. 자, 5번 문제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출력해라 이런 문제네요. 자, count if 함수 써야 되고요. count if s, sum if s 중에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조건이 두 개죠. 그러니까는 는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동네에서 여자인 경우를 고를 거고, 승진 여부라는 동네에서 승진을 고를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하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몇 명 하고 출력할 거라고. 그렇죠? 이때 성별이라는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은 B에 30부터 B에 38 이 동네가 성별이고요. 승진 여부는 F34부터 F38까지 여기가 승진 여부 동네고. 이게 답일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2명 나왔네요. 어딘가 볼까요?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 1명,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 1명. 예, 여자이면서 승진, 여자이면서 승진. 2명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삽입에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있는 통합 문제,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부분합. 이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개가, 예, 그래서 지금 피벗 테이블이니까는요, 블럭을 꼭 잡지 않아도 이렇게 제목줄하고 내용이 떨어져 있으면 내용 안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해주면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은 항상 기존 워크시트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A의 20번째 셀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지금 문제 있는 그대로 한번 합니다.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 표에서 상단에 있는 가공팀, 가공 품명이라는 항목은 어디에다가 보고서 필터에다가 끄집어내 놓고 생산일은 행에다가 가공팀은 이 열에다가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그랬어요. 그런데 시그마 값에는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면은요, 글자인 경우에는 개수로 뜨고 숫자인 경우는 합계로 뜹니다. 무조건. 근데 이 합계를 뭐로 바꾸래요? 평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값에 있는 합계 목표 매출액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제일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 클릭하셔가지고 평균으로 바꾸시고 확인 누르시면, 예, 평균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있는 항목은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평균을 계산했는데, 목표 매출액의 평균 계산했는데 행의 총합계는 빼래요.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피벗 테이블 도구에 있는 옵션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제일 위에 보시면 개발 도구 옆에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에 클릭하시면 제일 왼쪽에 옵션이라고 또 나올 겁니다. 예, 그 옵션 피벗 테이블 하고 번호가 나올 건데 그 밑에는 옵션을 클릭하시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시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레이블 있는 셀 병합을 해라, 가운데 맞춤을 해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출력해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는 빼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이때 또 하나 문제가 나왔죠. 그룹 목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그 왼쪽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날짜. 이게 가공일인 것 같은데 이 가공일이란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아무데나 가서 그룹 하면 기본적으로
월 그룹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월별 그룹으로 나올 겁니다. 월별 그룹으로.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잘 되시나요? 자, 분석 작업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갑니다. 분석 작업 2번이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분석 작업 1이 여기서 끝나 있어요. 자, 시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계산 작업 옆에 분석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석 작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나오는 바람에요. 분석 작업 2번이 안 가려집니다. 근데 요거 하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중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거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거야. 그거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시트가 딱 클릭될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이거 누르면 오른쪽으로 하나 딱 넘어가서 현재 분석 작업 또 보일 거예요. 계속 누르다 보면 옆에 있는 시트들이 보여요. 이렇게 분석 작업 2번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네. 동호회 회원 명단에서 지역별로 지역 그러니까 지역별로라는 부분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그 화살표를 보니까는 이 지역이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정렬, 기역에서 히읗, 밑에 있는 히읗에서 기역,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은 가나다 순의 역순으로 충북이 제일 위에 있고 경기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얘를 먼저 해야 돼요. 부분합을 할 때는.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디로 간다? 부분합. 정렬을 해 놓고 나서 부분합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역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지역이어야 되고요. 나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데 얘는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얘는 아니니까 빼야 되고 나이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함수는 최대값, 나이의 최대값 확인. 그러니까 충북 지역의 최대값이 몇 살이고 서울 지역의 최대값이 몇 살이고 그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나이가 아니라 기부금의 최대값이 아니라 합계라는 것으로 바꿀 건데, 기부금의 합계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요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걸 꼭 빼주고 해자.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나이의 최대값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꼭 두 번째 할 때는 얘를 빼고 확인. 자, 지금 여기 샵 기부금의 합계가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G하고 H 경계선 더블 클릭하고요. A하고 B 경계선도 더블 클릭을 해야 충북, 서울 하는 지역 명칭이 잘 보일 거예요.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해보셨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인데, 매크로는 상단에 개발 도구라는 탭이 있어야 돼요. 자, 매크로에서 중요한 거는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매크로를 여러분이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지 되시는지 설명드리고 또 한번 제가 앞에서 실습 보여드리고. 매크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를 막 알아서 하시더라고.
답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예요. 매크로가 헷갈리네 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어딜 가시냐면 교재 154페이지, 교재 154페이지가 매크로 설명서거든요. 우리 기초 공부할 때, 그러니까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15번째 섹션 매크로 문제를, 이거를 눈으로 먼저 한번 보시고 눈으로 쭉 훑어보는 거예요. 아,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 옵션에 가서 매크로 도구 탭을 여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쭉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보셨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 나와 있는 설명대로 실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습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눈으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매크로가 기본이 잡혔으면 이제 계속해서 매크로 문제만 풀어보는 거죠. 아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하듯이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볼 겁니다. D 15번째부터 F 15번째까지 여기에요. 여기 합계 구하는, 합계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이 뭐다? 합계야. 그렇죠? 자, 첫 번째 삽입 도형 웃는 얼굴을 선택을 해서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웃는 얼굴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H3I의 5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세 줄 두 칸짜리 웃는 얼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을 하면, 얘를 딸깍 클릭을 하면 합계 매크로가 작동되라는 거야. 그렇죠? 아직 합계는 안 만들어 놨는데 웃는 얼굴을 딱 클릭하는 순간 합계 매크로라는 게 작동이 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근데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마우스 오른쪽 눌렀더니 이런 메시지가 뜬다 이거야. 그거는 마우스가 뭐다?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움직일 때, 클릭을 할 때 살짝 움직이면 이제 과도하게 움직일게,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게, 그럼 이런 메시지가 떠요. 살짝 누르시면 되는데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키보드 제일 아랫줄에 한영키, 알트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컨트롤 키 사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역할을 하거든요. 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매크로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매크로를 지정하는데 여기 합계 매크로가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합계 매크로가 없거든. 나는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합계 매크로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지정하려고 썼는데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눌러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 버리자 이거죠. 여기다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는 마우스에 클릭하는 거, 키보드에서 글자 쓰는 게 다 움직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합계란에다 클릭을 하고 밑에 합계란에 있잖아요. 그렇죠? 는썸 가로 열고 쭉 블럭 잡아서 엔터 하고 그 합계 196만 4,800원 나온 자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마우스로 쭉 옆으로 훑어주면은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이제는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점이라는 거 이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예. 자, 웃는 얼굴 클릭하는 순간 답이 착 나와서 합계가. 자, 블럭 잡고 지우고 나서 클릭하면 돼요. 합계 딱 나왔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 여기에다가 글꼴 색깔은 빨강이고 파란색으로 텍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크로를 만들래 이런 거죠. 자, 홈에 와서 글자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페인트 통은 뭐다? 파란색 지정하래요. 그렇게 하는 매크로를 만들래. 자, 삽입에 가서 기본 도형에 가서 빗면 마찬가지로 H의 7번째부터 I의 9번째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래. 웃는 얼굴은 쓰기가 좀 뭐해가지고 안 쓴 거지만, 서식이란 이 빗면이란 도형은 서식이라고 쓰래요. 그래서 이 얘를 클릭하면 제목줄이 빨갛게 변하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라는 거죠. 매크로 이름이 뭐다? 서식이다 이거야. 자, 서식이란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무슨 매크로? 서식. 자, 기록 버튼 눌러서 확인. 자, 이때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글자 색깔은 빨강, 그 다음에 채워지는 색깔은 파란,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마무리 기록 중지 누르셔야 돼.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얘가 원래는 이런 애였는데 여기는 서식이라는 걸 누르자마자 어떻게 된다? 딸깍하고 색깔이 변하더라 이거지. 그 다음 밑에 있는 합계는 딸깍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는 거고. 예. 두 개 매크로를 다 완성했어요. 합계라는 매크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매크로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 합계를 구하거나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하라 그런 이런 문제거나 간단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서식 매크로는 뭐 테두리 선을 그린다거나 색깔을 빨갛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합계 결과를 뭐로 쉼표 스타일로 바꿔주게 한다든지, 뭐 평균된 결과를 소수면 두 자리로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예. 까지 했어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이걸 연습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잘 보세요. 매크로에 가서요, 매크로 있잖아요. 매크로에 가서 이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클릭하고 삭제. 그 다음에 합계라는 매크로 선택하고 삭제. 도형을 오른쪽 눌러서 그리고 다시 키보드로 클릭하고 딜리트. 이 도형도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다시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딜리트. 그럼 도형도 지워졌고 매크로도 지워졌으니까 이제 매크로를 여러분이 새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연습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삽입 누르고 도형 눌러서 웃는 얼굴 그리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도형에 가서 빗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식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미리 써놓으세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답이 쫙 나오게, 여기 답이 나오게 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보면 되죠. 뭐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정할 매크로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라고 먼저 쓰고 기록 버튼 눌러서 기록을 해야 돼요.
있으면 지정이지만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 돼. 기록하려고 딱 눌렀더니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그래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매크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매크로가 지금 기록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는 썸 괄호 열고 쭉 블록 잡아서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 옆으로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록 중지하는 거지.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기록 중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 도형을 클릭하면 합계가 이거 있는 색깔이 변하게끔 하는 매크로인데, 이거를 미리 도형에다가 우리 매크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매크로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매크로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놨거든. 책에 없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책대로만 연습하는 거예요. 예. 자, 서식에 와서 오른쪽 누르고 하이 매크로 지정, 그리고 여기다가 서식 쓰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 차트 작업 이렇게 나왔네. 그랬죠? 지금 앞에 입력하는 문제서부터 차트 문제까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매크로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지,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결과 안 보여줘요. 피벗 테이블이든 부분합이든. 근데 유일하게 차트만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그 차트 그림 있잖아요. 완성된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한번 해볼게요. 1번 수출총액 계열. 수출총액 계열이 빨간 거네요. 그렇죠? 여기 꺾은 선. 얘를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한번 가보세요. 차트 도구 디자인. 원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차트 메뉴로 딱 들어갑니다. 알아서. 차트 밖을 클릭하면 차트가 사라지고,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라는 메뉴가 떠요. 자,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라는 메뉴로 진입을 했고, 이때 빨간색의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어떻게 하래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여기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예.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이거 하래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변하고요. 이 수출 총액이라고 하는 걸 다시 클릭해 가지고 컨트롤 1번. 엑셀에서는 대부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나와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데 세세하게 꾸미는 기능은 컨트롤 1번이에요. 오른쪽 누르면 여기 밑에 있어요. 서식. 네, 근데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알아서 뭐가 착 열리더라 이거지. 이렇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조축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보조축 보내면 돼요. 자, 그 다음 1번 문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2번 문제 기본 세로 갑축 그랬어요. 자, 보시면 이거 여기에요. 여기 왼쪽에 숫자가 주축 쪽이고요. 오른쪽에 숫자가 보조축 계열이에요. 보조축. 왼쪽에 있는 걸 값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으니까 기본 갑축인데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아까 컨트롤 1번 누른 거 안 닫았거든요. 여기에 뭐로 주 단위가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고정으로 바꿔서 40만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 갑축이라고 있어요. 보조 세로 갑축. 이 숫자를 클릭하시면 최소, 최대, 자동 주 단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주 단위를 클릭했는데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꾸고 얼마로 하래요? 1, 0, 0, 0, 0, 0, 0, 0, 0, 0 이렇게 하래요. 그 엔터를 탁 쳐도 돼요. 엔터 탁 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세 번째, 차트 제목. 레이아웃에 오셔서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에 오셔서 차트의 제목을 클릭할 겁니다. 이때 차트 위. 그리고 이 차트 제목을 가전제품에 쓰시면 돼요. 글자를 쓰시고 글꼴의 형태를 바꾸는 거는 오로지 홈탭에서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공서체를 찾기 힘드시면 공서체라고 쓰시면 열려요. 크기는 16이고요. 굵은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이고 글꼴의 형태를 바꿀 때는 반드시 홈탭에서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컨트롤 1번 셀 서식 여기서도 없습니다. 차트 제목, 차트 서식에서도 없어요. 그 다음 빨간색 수출 총액 네 번째 건에 오른쪽에 있는 거 클릭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지금 빨간 막대 그래프를 클릭했더니 빨간 막대 4개가 다 선택이 됐고요. 이 중에 3D TV에 대해서만 처리할 거니까 3D TV라고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3D TV 빨간색 수출 총액만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 다음에 이 숫자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처음에 숫자를 클릭하고 셀 서식 누르면 안 돼요. 숫자를 한 번 다시 클릭하시고 셀 서식. 자, 뭔 얘기냐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3D TV에 대해서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3D TV를 클릭을 하고 다시 클릭을 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레이블 값을 클릭을 하면 모든 레이블, 지금 스마트폰, 냉장고, 컴퓨터는 안 나왔지만 얘들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에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숫자 값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하면은요 값이라고 딱 선택이 됩니다. 즉 한번 다시 클릭했다는 말은 뭐냐면 3D TV에 해당하는 수출 총액의 항목에 대해서 레이블을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오래요? 항목의 이름까지 나오게 하래요. 항목의 이름까지. 자, 그랬더니 3D TV 쉼표 하고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뭐 이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범례. 범례는 클릭하고 어디로 가래요? 아래쪽으로 가라 그랬나요? 아래쪽. 오른쪽에 있던 애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지가 내려가요. 그러면서 알아서 뭐가 펼쳐진다 하는 거죠. 알아서 펼쳐진다. 예. 그리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3포인트 둥근 모서리에다 체크.
그러면 차트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되고요.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그 다음에 라운드 된 거 둥글게, 그리고 테두리 선은 3포인트. 그렇게 알아서 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자, 236페이지의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 시트입니다. 자, B1부터 G1까지 영역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렇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기울이고 밑줄 치고. 예. 굵게는 안 하네요. 자, 그 다음 F 세 번째 셀에 있는 여기네. 여기 할인 요금 T에 있는 요금이란 글자 있어요. 요금.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요금만 두 개를 블럭 잡고 한자키, 이때 요금으로 바꾸래. 이 요금이 이 요금 맞죠? 같은 요금 맞죠? 예, 돼지랄요. 예, 그래서 변환. 그럼 이렇게 요금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 A3부터 G3까지 블럭 잡아서 가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주황색으로, 표준색 주황으로 채우래요. 채워졌죠, 그렇죠? 자, 그 다음 B4부터 B 이렇게 B17까지 얘들은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제일 뒤에다가 G 슬래시 표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몇 초? 초자를 써보면 보기에 몇 초하고 뜰 거예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몇 초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G17까지는 테두리선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여기 지금 A22번째 여기서부터 출력을 해가지고 D32까지 이렇게 출력하라고 하는데, 여기다 클릭해 놓고 들어갈 거예요. 자,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예요. 책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쉽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실습 파일에 가셔서 기본 모의고사에 가시면 과일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어느 폴더에 있다라고 알려는 줘요. 우리 컴퓨터는 C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거기에 길봇 리급 실습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03의 기본 모의고사 가보시면은 과일 판매 현황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하고 전체 선택했죠? 그리고 복사하세요. 복사하고 닫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제목이니까 빼고 얘는요. 알맹이만 이렇게 잡으세요. 얘는 제목이니까 빼고 알맹이만 블럭 잡으세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 하셨습니까? 자, 이때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구분기호가 뭐냐? 세미콜론이에요. 다음 세미콜론 선택하고요. 다음 문제집 보니까는요, 입고량 두 번째는 입고량은 가져오지 말라고 써 있어요. 과일명 옆에 있는 입고량 클릭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 누르면 입고량은 빠지고, 과일명, 판매량, 판매가, 총판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셨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클릭하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 실기시험이 70점 이상이고 필기시험이 80점 이상인 사람만 골라내야 돼요. 자, 여기에 A 11번째에다가 실기시험이 그거 나갔다 80이고요. 필기시험이 그거 나갔다 얼마? 실기시험은 70점 이상이고요. 필기시험은 그거 나갔다 8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돼. 우리 데이터는 필기, 실기로 나눠져 있어요. 필기 먼저, 실기가 나중인데, 조건은 실기시험이 먼저 나와서 실기시험 먼저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원 데이터에다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데이터에 가서 정렬별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 클릭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넘어갈 겁니다. 조건 범위다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아래 11번째 12번째 조건을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복사되는 위치는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A에 15번째 클릭하시고, 확인. 실기는 70점 이상, 필기는 80점 이상인데, 필기 80점 이상인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자,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갑니다. 함수 계산은 또 넘어가고요. 분석 작업 가셔가지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1번 줄하고 내용 줄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딱 붙어버렸잖아요, 위아래가. 이럴 때는 반드시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시고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정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렬을 클릭하세요.
그때 기준은 뭐냐면은 검사 지역별이라고 검사 지역을 클릭하시고 예, 오름 차선으로 확인 누르시면 검사 지역별로 정렬이 될 거예요. 강남이 먼저 나오게끔 한 거네요. 그래 놓고 부분합에 가야 되겠죠? 그럼 그룹 하락목은 뭐예요? 당연히 검사 지역이죠. 자, 부분합 계산해 보시고요. 피벗 테이블 계산해 보시고요. 예. 자, 여기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검사 지역별로 하는데 유통기간 위반의 개수를 한번 계산하래요. 자, 여기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보여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서 유통기한 위반 말고 가격 표시 위반 건수에 뭐야? 잠깐만, 3번 구하는 건가?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지금 구분합에 가서 검사 지역별로 유통기한 위반의 개수와 건수죠. 가격 표시 위반의 참 문제가 애매하게 표시를 해놨네. 유통기한 위반의 건수라고 되니까는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건수가 있잖아요, 안에. 그것들에 대한 뭐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가 아니라 합계를 먼저 한번 구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예, 새로운 값도 대신 빼주고 해야 되겠죠, 대신에.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래요? 평균은 하나, 둘, 셋, 넷, 5개 평균이 나왔는데 홈탭에 가서 자릿수를 뭐 줄이든 늘리든 간에 이렇게 소점이야 한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라는 거죠. 예. 여기도 그러죠. 평균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군데를 자릿수를 줄이라 그랬죠. 한 자리로 이렇게 한 자리를 줄이면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자, 이럴 때는 블록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만약에 안 잡고 피벗 테이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상관없네요. 제목줄하고 상관없이 잡아주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반드시 블록을 잡고 피벗 테이블 들어간다. 자, 기존 워크시트 어디래요? 기존 워크시트 A 17번째 여기래.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요. A 17번째 클릭하면은요, 일로 들어가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다 이거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래요? 고객명은 행에다 놓고요. 이용 일수는 열에다 놓고요. 시그마 값에는 결제 금액의 평균 합계가 아니라 클릭하고 뭐로 값필드 설정을 평균을 바꾸래요. 이렇게 평균을 바꿔놓고 하고 끝났는데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잘 보셔야 돼. 1에서 35 단위까지 5단위씩 묶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자, 시작은 1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끝은 35라고 되어 있죠? 35라고 쓰시면 되고요. 단위는 얼마씩 하래요? 5단위 하래요. 5단위.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룹을 짓는다 이거죠. 5단위로 그룹 짓는다. 되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 유형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통합 문제 나왔어요. 통합 문제. 여기는 통합 문제로 가시려면 아까처럼 안 보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석 1번을 클릭하고 나서 분석 작업 3번 클릭하면 바로 3번으로 옵니다. 이거예요. 여기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드릴게요. 이 색깔을 칠해 드리는데 여기에 이 위에 상반기 거하고 하반기 거를 여기다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블럭을 잡으시고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냐면요, 합계. 평균인지 합계인지 합계. 이때 참조에다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제품명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하반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그리고 셔탱 왼쪽열. 셔탱과 왼쪽열이라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셔탱과 왼쪽열. 그럼 셔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최대 생산량, 불량 품수, 재고량, 총 보유량이라는 내용만 출력할 거란 말이야. 즉 생산 단가라든지 생산량은 출력할 거 아니거든. 근데 왼쪽 열이라는 거는 FDD, HDD, CPU, CD-ROM 이 네 가지만 할 거야. 키보드 프린터는 안 할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블럭 잡아주고 확인 누르면은요, 알아서 생산 단가 빼고 최대 생산량 하나, 여기 생산량, 근데 이제 CPU는 CPU대로 더해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CD-ROM은 CD-ROM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 더하면 돼서 가져오면 되고, 모니터나 프린터나 키보드는 안 가져올 거니까는 아예 안 넣지도 않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블럭 잡고요. 통합에 가서 기존에 있는 걸 이제 뺀다고 가정을 하면, 자, 합계를 구하는 건지 최대값을 구하는 건지 평균 구하는 건지 뭔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참조에 첫 번째 참조에다 클릭해 놓고 상반기 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하반기 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그러면 지금 상반기 거하고 하반기 거하고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생산되는 생산 및 보유 현황에 대해서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표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목을 다 가져올 게 아니라 생산량이라든지 생산 단가는 안 가져올 거고 필요한 것만 가져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첫행 왼쪽 열을 꼭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알아서 쫙 취합돼서 나오더라. 이것이 데이터 통합 기능이에요. 어렵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볼까요? 매크로 문제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기타 작업에 가면 매크로가 나와 있는데, 근데 매크로가 지금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요? HLOOKUP을 써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을, 가중평균이 뭐야, 여기 얘를 기준으로 석차를 구하나 봐요.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 중간 석차를 계산해서 H루급이 아니라 그냥 랭크 함수 쓰면 되겠네요. 그죠? 랭크 함수 쓰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은 중간 석차라고 매크로를 만들면 되고요. 자, 해볼게요.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클릭하고 얘를 어디다 그리래요? I 13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 14번째 두 줄에 걸쳐서 그리래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지금 못 고쳐요. 나중에 고쳐야 돼요. 이 글자는. 자, 일단은 매크로 이름은 뭐냐면 중간석차라고 쓰래요. 그리고 기록 확인. 자, 중간석차는 클릭하는 게 여기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는 랭크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가중평균 클릭하고 컴마 가중평균을 쭉 블럭 잡으세요. 밑에 있는 최저점수 포함하면 안됩니다. 예, 몇 개만 6개만 블럭 잡으시고 F4번키. 그 다음에 큰 게 1등이니까 뭐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엔터. 그리고 자동 지역이 쭉. 그럼 이제 매크로 끝났죠. 그렇죠? 기록 중지. 자, 그럼 요 단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텍스트 편집. 이 글자를 뭐로 바꿔라? 중간 석차. 자, 이제 중간 석차 데이터 쬐버리고 제가 이 도형을 클릭하는 순간 촥하니 답이 나와요. 해보셨어요? B4부터 BK 여기 B4부터 K4인가? B4부터 K4까지를 여기 채우기 색깔에 가서 뭐로 바꾸래요? 연한 파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해보면 되지 뭐. 서식이라고 매크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개발 도구 삽입 단추 눌러서 J13서부터 J14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 뭐다? 서식. 그 기록 확인. 제목줄 쭉 블럭 잡고 홈 탭에 가서 표준 색에 연한 파랑 노란 그리고 다 됐으면 뭐해라? 기록 중지.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제대로 돌아가는지. 자, 중간속자 클릭하면 중간속자 나오고, 단축 2번 누르면 색깔 변하고. 오케이. 근데 단축이라고 쓰면 안 되죠?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얘를 뭐로 바꾸라고요? 서식. 얘 서식이네, 그랬죠? 서식. 예. 그렇게 만들게끔 해놨네, 그렇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좀씩 해봤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우리 관현도 문제 있잖아요. 이 얇은 책자에 나와 있는 관현도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본 모의고사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예. 집에서 좀 연습을 더 많이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